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벽 3시, 어김없이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게다가 오늘 밤 한두 번이 아니죠. 이처럼 계속되는 수면 방해는 당신의 잠을 엉망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 날의 에너지와 맑은 정신, 활기까지 앗아갑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점점 더 짜증으로 가득 차는데 옆에서는 배우자가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한밤중에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갇혀 지내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토막잠과 늘 지쳐있는 일상으로 가득한 삶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20년 이상 비뇨기과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광과 요로 계통의 비밀을 연구하는데 제 경력을 바쳐온 의사입니다. 여러분처럼 막막하고 희망을 잃었던 수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겪는 것을 여러 차례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닌 비뇨기과에서 확인된 확실한 전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신의 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 기술은 너무나 간단하고 합리적이며 그동안 너무나 간과되어 왔기에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이 지식은 단지 당신의 수면뿐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에너지와 혈액순환,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기로 결심한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용적인 팁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이 주제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0분을 남겨주셔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 문제의 실제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60세 이상 성인 중 최대 70%가 밤에 최소 한 번은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밤에 2번, 3번, 혹은 그 이상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것은 야간요라는 의학적 명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흔한 현상이긴 하지만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무해한 결과가 아니라 한밤중에 울리는 경고음이자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피로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제가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확실한 해결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의 팬데믹, 그리고 숨겨진 위험. 밤에 자주 소변 때문에 깨는 현상을 침묵의 팬데믹이라 부르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수치심이나 무력감 속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들의 실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72세 히사시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병 속의 배 모형을 만드는 보틀십 제작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불면증 때문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이 소중한 취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8세의 전직 교사 겐지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피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는 행동 뒤에 숨어있는 위험들에 대해 솔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별표 낙상의 위험. 별표 비몽사몽간에는 균형 감각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은 카페2 가장자리, 가구 모서리 등 장애물 코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고관절 골절은 급격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기능 저하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별표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별표 깊은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리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낮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합니다. 매일 밤 수면이 방해받으면 이런 뇌의 정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 기능 저하, 집중력 문제,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여러분을 건망증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질 좋은 수면의 부족 때문입니다. 3. 별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별표 갑자기 잠에서 깰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런 현상이 밤에 여러 번 반복되면 심혈관계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들이 심각한 야간뇨를 고혈압 및 기타 심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고 있습니다. 4. 별표 정서적 대가. 별표 만성적인 피로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짜증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관심사로부터 멀어지며 헤어나기 힘든 소진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이 심해질까요? 몇 가지 근본적인 생체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몸이 밤에 분비하는 항이뇨 호르몬, ADH의 수치가 감소합니다. ADH는 신장에게 잠자는 동안 소변 생성을 늦추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ADH 분비가 줄어들면 신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소변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둘째, 방광 용량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체액 재분배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낮 동안 발목이 약간 부어 있다면 그 체액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눕게 되면 중력은 더 이상 그 체액을 다리에 붙잡아 둘 수 없게 됩니다. 이 체액은 혈류로 돌아와 신장을 거쳐 몇 시간 후 방광에 도달하여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그 이면에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니 이제 잘못된 통념들을 깨뜨리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생각들. 올바른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야 합니다. 선의를 가진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통념을 함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별표 통념 1. 밤에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낮에는 물을 최대한 적게 마신다. 별표.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역효과를 내는 실수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죠? 수분 섭취량이 적으면 소변 생성도 적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됩니다. 이렇게 진한 소변은 방광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자극이 방광을 과민하게 만들고 방광이 완전히 차지 않아도 곧바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합니다. 게다가 쌓인 탈수를 보충하기 위해 오후에 다시 무언가를 마시면 절약 모드였던 몸은 그 체액을 대부분 밤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낮에 적게 마시는 것이 오히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별표 통념 2. 문제는 방광이 작아서이고 원래부터 그랬다.
별표. 일부 사람들의 방광 용량이 기능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 야간류의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탱크인 방광의 크기가 아니라 신장의 밤시간 소변 생성 속도에 있습니다. 아데시 분비 저하와 다리에서 재분배되는 체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방광을 가지고 하더라도 신장이 끊임없이 소변을 만들어내면 잠에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방광이 작다고 탓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별표 통념 3. 와인이나 맥주 한 잔은 긴장을 풀고 잠들기 쉽게 해준다. 별표. 이 통념은 특히나 해롭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근본적으로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화장실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귀중한 항이뇨 호르몬 아치의 분비를 크게 억제합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마시면 끔찍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몸속으로 수분을 들이는 동시에 밤시간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는 야간류를 위한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보통 밤늦게 여러분을 깨우게 됩니다. 방광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때 말이죠. 특히 저녁 시간에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정말 효과적인 전략, 스마트한 수분 섭취법. 자, 이제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의 잃어버린 수면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신다는 생각은 이제 잊으세요. 새로운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현명하게 마신다. 이 방법은 기억하기 쉬운 5단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아침 일찍 수분 섭취를 시작합니다. 2.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3. 취침 2시간 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4. 전해질을 의식하고 저녁 식단을 관리합니다. 5. 수분 섭취의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그럼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방법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2가지 중요한 추가 팁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표 단계 1. 아침 수분 섭취 습관화. 별표. 아침에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기본 원칙은 하루 수분 섭취량의 대부분을 오전 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하루 전체 수분량의 75%를 오후 4시 이전에 섭취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몸의 시스템을 깨우기 위해 큰 컵으로 한두 잔의 물을 마십니다. 오전 내내 물병을 가까이 두고 규칙적으로 조금씩 마시세요.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갈증은 이미 탈수의 신호입니다. 점심 식사 때도 물 한 잔을 더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여러분이 활동하고 서 있는 낮 동안 체액을 처리할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몸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후 4시까지 완벽하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별표 단계 2. 오후 4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줄이기. 별표. 오후 4시부터 갑자기 물 마시는 것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는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정말 목이 마르다면 저녁 식사 전까지 반 컵 정도까지 양을 점차 줄이세요. 저녁 식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식사 중에는 음식을 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만 섭취하세요. 몇 모금은 괜찮지만 한 잔 가득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별표 단계 4. 전해질 보충으로 흡수 개선. 별표. 우리 몸이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작지만 강력한 비법입니다. 수분 섭취는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을 넘어 그 물이 세포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전해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첫물 한 잔에 미정제 해염 한 꼬집, 정말 딱 한 꼬집과 약간의 레몬즙을 추가해보세요. 소금은 무리 세포에 흡수되는 것을 돕는 나트륨을 제공하고, 레몬은 칼륨을 더해줍니다. 이를 통해 아침 수분 보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오후의 부종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표 단계 5. 저녁 식단 관리, 별표. 방해 요소를 제어하세요.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는 무엇을 마시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방광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이나 산성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요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도한 설탕이나 단순 탄수화물도 멀리하세요. 수분 함량이 높은 수프, 수박, 오이 같은 식품은 낮 시간, 즉 더 이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 자극제로 작용하는 초콜릿이나 카페인 함유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 차, 탄산음료는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조리된 채소가 풍부한 저녁 식사를 선택하세요. 이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별표 보조 기술, 결과 극대화, 별표. 메인 전략이 강력한 엔진이라면 이 보조 기술들은 고성능 타이어와 같습니다. 이는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적인 전략들입니다. 별표 보조 기술 1. 2단계 배뇨법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별표.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갔는데도 몇 분 후에 다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그 원인은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 배뇨 기술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1.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갑니다. 2. 변기에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앉는 자세는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켜 더 완전한 배뇨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소변을 다 본 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30에서 60초 정도 기다리면서 완전히 긴장을 푸세요. 4. 이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다시 한번 소변을 보려고 시도해보세요. 많은 경우 놀랍게도 더 많은 소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많은 소변이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느냐, 아니면 밤새도록 푹 잘 수 있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밤 습관으로 만드세요. 별표 보조 기술 2. 중력 엘리베이터 체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별표. 몸에서 재분배되는 체액을 기억하시나요? 이 과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중력 엘리베이터입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리를 심장 높이보다 위로 들어 올리세요. 베개나 소파, 침대에 기대어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 동작은 중력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어 잠들기 전에 이 체액이 순환계로 돌아오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고 2단계 배뇨 기술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다리가 이 작업을 방광에서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 부담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체액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별표 보조 기술 3. 염분 섭취 관리, 별표. 아침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더했지만 전체 식단에서 과도한 염분은 야간뇨의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더 목마르고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또한 신장은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이 일해야 하며 이는 더 많은 소변 생성을 의미합니다. 가공식품, 반찬료, 인스턴트 식품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직접 요리하는 것이 통제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염분을 줄이는 것은 방광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별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계획, 별표.
우리는 야간료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훔쳐가는 진정한 도둑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상황에 묶어두었던 잘못된 통념들을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스마트, 수분 섭취법과 보조 기술들을 통해 통제권을 되찾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여러분께 전달했습니다. 환자 하일리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힘이 넘쳤습니다. 다나카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7시간을 내리잤습니다. 7시간이요. 그 느낌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손도 떨리지 않더군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표 요약. 오늘부터 실천할 내용. 별표 1. 별표 수분 섭취를 조절합니다. 별표 하루 수분 대부분을 오후 4시 이전에 마십니다. 2. 오후에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취침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3. 별표 몸을 적극적으로 보조합니다. 별표 2단계 배뇨법. 다리 높이기. 염분 관리를 통해 지원합니다. 4. 저녁 시간에는 알코올과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 음료를 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들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변화시킬 힘은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3가지 간단한 부탁을 드립니다. 1.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2. 삶을 변화시킬 더 많은 건강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3.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 밤에 몇 번 잠에서 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횟수를 공유해주세요. 여기에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작성함으로써 여러분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몇 년 만에 맞이할 최고의 밤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